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고속도로, 강원도 원주에서 서울로 향하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중년 남자 이강민의 눈에 운전석에 놓인 대리운전 기사의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위에 뜬 이름 석자, 엄마 윤서연. 30년 전 불과 8개월의 짧은 결혼 생활 끝에 매몰차게 끝내버렸던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아니 30년간 땅속 깊이 묻어두었던 과거가 좀비처럼 되살아난 것처럼 그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전화 받으세요. 겨우 짜낸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지요. 운전석의 젊은 청년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마지막 손님 모셔다 드리고 집에 갈게요. 스피커폰으로 들려온 그 목소리.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그 음성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이강민은 저도 모르게 손가락을 꼽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에서 29을 빼면 1996년. 그가 첫사랑과 이혼했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만약 이혼 직후 서연이 임신 사실을 알았다면 아이는 그해 말이나 이듬해 초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우연. 아니, 이것은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백미러로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청년의 눈. 그 선한 눈매가 왜 이토록 낯이 익은 걸까요? 이강민은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29회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이 지금 바로 한 뼘도 안 되는 거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대체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 오늘 저녁 원주의 한 음식점으로 가보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운명처럼 숨겨진 놀라운 인연,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원주의 한 고깃집에서 50대 중년들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남자, 이강민. 55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그는 오늘 동창회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강민아, 부동산으로 대박 났다며? 서울에 건물이 몇 채야? 친구 하나의 너스레에 이강민은 겸손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에이, 무슨 대박이야. 그냥 운이 좋았지.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맨손으로 시작해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피땀 흘려 노력했는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강민이 너 재혼 안 했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좌중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30년 전 그가 불과 8달 만에 이혼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냥 혼자가 편해서. 이강민이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그때 다른 친구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그때 그 서연이는 어떻게 사는지 아냐? 윤서연 말이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강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이름은 그의 가슴 한구석에 박힌 작은 가시였습니다. 글쎄, 연락 끊긴 지 오래야. 사실 그는 단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아볼 용기가 없었다는 편이 더 정확할 겁니다. 젊은 날의 미숙함으로 깊은 상처를 주고 헤어진 것이 늘 마음에 무겁게 걸렸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이강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가볼게. 내일 아침 서울에서 일정이 있어서.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대리운전 앱을 켰습니다. 원주에서 서울까지는 제법 먼 거리였지만 요즘은 장거리 기사들도 곧잘 배정되곤 했지요. 10분쯤 지났을까 깔끔한 검은색 점퍼 차림의 한 청년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강민 고객님 맞으십니까? 네, 제가 이강민입니다. 청년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운전 기사 이지훈입니다. 서울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지훈. 평범한 이름이었지만 왜인지 이강민은 그 이름이 귓가에 맴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이 원주 시내를 부드럽게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이강민은 백미러에 비친 청년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자꾸만 마음이 쓰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처음에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이강민이었습니다. 대리운전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3년 정도 됐습니다. 낮에는 다른 일을 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대리운전을 하고 있어요. 힘드시겠네요. 뭐 먹고 살려면 열심히 해야죠. 청년 이지훈의 목소리에는 그늘 한 점 없었습니다. 오히려 밝고 긍정적인 기운이 느껴졌지요. 결혼은 하셨어요? 아직이요.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결혼은 좀 더 자리 잡고 나서 하려고요. 효자시네요. 효자는 무슨요? 당연한 거죠. 어머니가 저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혼자 키우셨다는 말에 이강민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버지는 안 계세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헤어지셨대요. 어머니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시는데 아버지는 제가 있는 줄도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강민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섬광처럼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는 어느덧 영동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원주의 불빛들이 점차 멀어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차창을 뒤덮었습니다. 어머니가 원주에 계시나 보네요. 네, 작은 식당을 하고 계세요. 김밥이랑 라면 파는 분식집인데 단골이 많아서 그럭저럭 잘 되고 있어요. 이지훈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이강민은 문득 30년 전 서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도 요리를 참 잘했었지요. 특히 그녀가 말아주던 김밥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는데 그는 과거의 기억을 떨쳐내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낮에는 가게 일을 돕고 있어요. 아침에 장 보는 것부터 재료 손질, 점심 장사까지 돕고 저녁에 대리운전을 하는 거죠. 이강민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재혼은 안 하셨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지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몇 번 중매 얘기가 오갔다는데 전부 거절하셨대요. 저 하나 키우는 데만 집중하겠다고. 이강민의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이 청년이 서연의 아들이라면 그녀는 30년 가까운 세월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단 말인가. 가끔 어머니한테 여쭤봐요. 왜 아버지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시냐고. 그럼 어머니는 그냥 웃기만 하세요. 원망도 미움도 없다고. 그저 우리 둘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이지훈의 말을 들으며 이강민은 점점 더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혹시 정말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는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지만 자꾸만 서연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무심한 척 던진 질문이었지만 이강민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이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윤서연이요, 평범한 이름이죠. 순간 이강민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윤서연. 정말로 그 윤서연이란 말인가. 하지만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53이세요. 66년생이시니까. 이강민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이까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지요. 세상에는 이런 우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원주 토박이신가요? 아니에요. 원래는 청주분이신데 제가 태어나고 나서 원주로 이사 오셨대요. 혼자 아이 키우기에는 고향이 아무래도 불편하셨나 봐요. 청주. 이강민과 서연이 처음 만났던 곳, 그들의 짧은 사랑이 시작되고 끝났던 바로 그 도시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꼽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봄에 이혼했으니 만약 그때 이미 임신 초기였거나 이혼 직후 임신 사실을 알았다면 아이는 그해 말이나 이듬해 초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이지훈의 나이가 29이라고 했으니 혹시 생일이 언제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지훈이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12월이요. 12월 15일이에요. 이제 곧 30이네요. 이강민의 심장이 쿵쿵 온몸을 울렸습니다. 시기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혼하고 약 8개월 후 서연이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두 사람이 남남이 된 후였을 겁니다. 그녀는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쩌면 연락하려 했지만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이지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이강민이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휴게소에 잠시 들를까요? 커피라도 한잔 하시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계속 가주세요. 이강민은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했습니다. 29년. 그토록 긴 세월 동안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살았다니. 만약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서연은 대체 왜 침묵했던 것일까요? 그때 이지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 궁금해요. 제 아버지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 하시는 걸 보면 분명 뭔가 깊은 사정이 있으신 것 같아서 더는 여쭙지 않아요. 이강민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꽉 메어왔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가끔 그러세요. 아버지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그저 우리 인연의 시기가 안 맞았을 뿐이라고. 젊어서는 다들 실수도 하고 미숙하기도 하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하세요. 서연다운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지요. 남을 탓하기보다 모든 것을 자신이 감내하는 쪽을 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강민은 그런 그녀의 성격이 답답했고 결국 그것이 이별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었지요. 훌륭한 어머니를 두셨네요. 이강민의 진심 어린 말에 이지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최고의 어머니라고요. 차는 어느덧 여주 부근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서울까지는 30분 남짓 남은 거리. 이강민은 뒷좌석에서 조용히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코의 선, 턱의 각도, 보면 볼수록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역시나 엄마 윤서연. 이강민의 가슴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전화인데 받아도 될까요? 그럼요, 받으세요. 이지훈이 블루투스 이어폰의 버튼을 눌렀지만 고요한 차 안에서는 통화 내용이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이강민은 숨을 죽였습니다. 지훈아, 조심해서 운전하고 있니? 그 목소리 30년의 세월이 묻어 있었지만 분명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강민은 저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서였지요.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이제 서울 거의 다 왔어. 밥은 먹었고?
막걸리 마시고 운전하는 거 아니지? 엄마, 내가 미쳤어? 대리운전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겠어? 이지훈의 목소리에는 장난스러운 투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겨운 모자의 대화였습니다. 알았어. 손님 계시니까 이만 끊을게. 그래, 안전하게 잘 모시고 와. 그리고 지훈아. 응? 오늘도 수고했어, 아들. 그 따뜻한 한마디에 이지훈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도 수고했어. 들어가서 푹 쉬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강민은 황급히 고개를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이지훈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저렇게 확인 전화를 하세요. 과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죠. 이지훈이 쑥스럽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강민은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대답했습니다. 좋은 거죠.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맞아요. 가끔은 귀찮기도 하지만 이런 게 행복인 것 같아요. 행복. 그 단어가 비수처럼 이강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놓쳐버린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차는 어느덧 서울 시내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도로에는 현란한 불빛이 가득했고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강민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29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구로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강민의 집까지는 이제 10분 남짓 남은 거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이대로 그냥 헤어져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손님 목적지가 정확히 어디신가요? 이지훈의 질문에 이강민이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청담동의 한 고급 빌라였습니다. 좋은 동네에 사시네요. 그냥 운이 좋았습니다. 이강민의 겸손한 대답에 이지훈이 백미러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꼭 성공해서 어머니한테 좋은 집 사드리고 싶어요. 이지훈의 소박한 꿈에 이강민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청년이 자신의 아들이라면 이미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꼭 그렇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성실하신 분이라면 감사합니다. 손님 같은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힘이 나네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이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손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원주에도 자주 가시는군요. 거기도 건물이 있으신가 봐요. 네, 몇 개 있습니다. 사실 이강민은 원주에도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일부러 특정 동네는 피해 다녔습니다. 혹시라도 서연과 마주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것 또한 참으로 비겁한 행동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일 안 하셔도 되게 하고 싶어요. 월세 받아서 편하게 사시도록. 그 순간 이강민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내가 당신 아버지입니다. 라고 갑자기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지훈 씨, 네. 혹시 아버지에 대해서는 정말 전혀 모르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지훈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전혀 몰라요. 어머니가 말씀을 안 하시니까요. 만약에 아버지를 만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원망하지 말라고. 각자의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이강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 사정이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면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니요? 이지훈이 의아한 표정으로 백미러를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이혼하고 나서 어머니가 임신 사실을 알았는데 말하지 않았다면요. 이지훈의 손이 핸들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원망할 수는 없겠죠. 몰랐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이강민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아이는 어쩌면 이렇게 마음이 깊은 걸까요? 차는 어느새 청담동 빌라 단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지훈이 차를 세우려 하자 이강민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조금만 더 가주세요. 저기 공원 쪽으로. 이지훈은 의아했지만 손님의 요청대로 작은 공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강민이 먼저 차에서 내렸고 이지훈도 따라 내렸습니다. 새벽 2시가 가까운 시간, 공원은 고요했습니다. 지훈 씨,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듣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지훈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사실 저는 30년 전에 결혼했다가 8개월 만에 이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아내의 이름이 윤서연이었습니다. 청주 출신이었고 지금 53이지요. 이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나서 서울로 왔고 그 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을 만나고 당신 어머니의 이름을 듣고 나이를 계산해 보니 이강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지훈이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손님이. 네. 제가 아마도 당신의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지훈은 선 채로 이강민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이강민은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29년 동안 저는 당신이 세상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서연이, 당신 어머니가 왜 말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저를 붙잡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지훈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조금만 더 성숙했다면, 조금만 더 책임감이 있었다면 우리는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럼 당신과 서연이가 그렇게 힘들게 살지도 않았을 텐데. 이강민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조용한 공원의 나직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이지훈이 천천히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침묵 끝에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핸드폰에 가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받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면 꼭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익명으로. 이강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지훈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손님이었나요? 이강민은 놀란 눈으로 이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익명 송금이라니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제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오늘에야 당신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이지훈은 이강민의 눈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거짓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오늘 처음 아신 거예요? 29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이강민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당신 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혼할 때도 깔끔하게 끝내자고 했고 위자료조차 거부했습니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가자고. 이지훈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다운 선택이었네요. 누구에게도 부담 주기 싫어하는 성격이시니까요. 어머니는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제가 당신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텐데 아마도 동정받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아버지가 저 때문에 의무감으로 돌아올까봐 두려우셨거나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랑 없는 관계는 원하지 않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제법 차가웠지만 아무도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이지훈의 조용한 질문에 이강민이 대답했습니다. 일만 했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미친 듯이 일했지요.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건물도 여러 채 생겼고요.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늘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지요. 재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이지훈은 이강민의 쓸쓸한 표정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원망해야 마땅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 걸까요? 어머니도 재혼 안 하셨어요.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닌데 전부 거절하셨대요. 서연이가 혹시 나를 아직도 이강민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감히 그런 기대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그런 얘기는 안 하시니까 그냥 저 키우는 게 행복하다고만 하셨어요. 그때 이지훈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역시 어머니였습니다. 받아도 될까요? 그럼요. 이지훈이 이번에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강민도 들으라는 배려였지요. 엄마, 아직 안 잤어? 너 때문에 잠이 안 와서. 아직 서울이니? 응, 곧 집에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지훈아. 서연의 목소리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왜? 아니야. 그냥 사랑한다. 이지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도 사랑해, 엄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강민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 목소리를 29년 동안 듣지 못하고 살았다니. 어머니를 만나실 건가요?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타나면 서연이가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일단은 시간을 좀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도 생각해 봐야 하고요. 이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훈의 성숙한 대처가 놀랍고도 고마웠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강민은 그동안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지요. 이지훈의 연락만을 애타게 기다리며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중요한 계약건도 뒤로 미뤄두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지훈과 윤서현 두 사람 생각뿐이었습니다. 드디어 목요일 오후 이지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원주역 앞 카페에서 뵐 수 있을까요? 이강민은 즉시 답장을 보내고는 서둘러 원주로 향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지만 그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이지훈을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7시 이지훈이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나흘 전과 달리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닙니다. 저도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이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돌려서요. 아버지 얘기를. 이강민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처음엔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냐고 하시더니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좋은 사람이었다고. 단지 우리 인연의 시기가 안 맞았을 뿐이라고. 그리고 지금도 가끔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란다고 하셨어요. 이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만약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웃으시면서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냐고, 각자 잘 살고 있으면 그걸로 된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표정이 말씀과는 달랐어요. 눈가가 촉촉해지셨거든요. 이지훈의 말에 이강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두 분을 만나게 해드려야겠다고요. 정말인가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지훈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첫째, 어머니께 부담 주지 마세요. 둘째, 천천히 다가가세요. 친구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셋째, 저를 아들로 인정해 주세요. 29년 동안 없었던 사람 취급하지 마시고 진짜 아들로 대해주세요. 이강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신은 내 아들이에요. 내가 몰랐을 뿐이지 언제나 내 아들이었습니다. 이지훈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그럼 이번 주 일요일에 어머니 가게로 오세요. 손님인 척하고요. 서연이가 나를 알아볼까요? 알아보실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실 테니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지훈이 말했습니다. 그 익명 송금, 정말 아버지가 아니신 거죠? 정말 아닙니다. 나도 궁금해요. 누가 서연이를 돕고 있는지. 두 사람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은 채로 남겨졌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지요. 중요한 건 서로를 찾았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요일 몇 시에 갈까요? 점심시간 지나고 2시쯤 오세요. 그때가 한가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지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꽃이 있어요. 노란 장미요. 옛날에 아버지가 당신이 자주 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강민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서연이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다니. 그렇게 두 사람은 일요일에 만남을 기약하며 헤어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이강민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일요일에 윤서연을 만난다는 설렘과 긴장감,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익명의 후원자에 대한 의문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대체 무슨 이유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연과 지훈을 남몰래 도왔던 것일까? 그는 밤늦도록 서재에 앉아 텅 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5년 전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순간 창고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들이 떠오른 것입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는 홀린 듯 창고로 향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을 뒤져 마침내 빛바랜 일기장 한 권을 찾아냈습니다. 12년 전의 날짜가 적힌 페이지를 떨리는 손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숨을 먹게 하는 문장과 마주했습니다. 오늘 서연이를 찾았다. 원주의 작은 식당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내 손자를. 강민이는 모르지만 나는 할머니로서 해야 할 일을 하기로 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보태주기로. 서연이가 알면 거부할 테니 익명으로. 이강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익명의 후원자는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에게조차 말하지 않고
홀로 며느리와 손자를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강민이가 서연이와 이혼한 건 내 책임도 있다. 내가 아들에게 더 큰 성공을 바라게 만들었으니까 이제라도 속죄하고 싶다. 언젠가 이 아이가 강민이의 아들이라는 걸, 내 손자라는 걸 알게 되기를 바라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 비밀을 가슴에 묻고 아들과 손자의 행복을 빌어주셨던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병상에서 힘겹게 남기셨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강민아, 원주에 꼭 가보거라. 거기 내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 그때는 그저 노안으로 인한 헛말씀이라 여겼는데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강민은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밤새 울었습니다. 죄책감과 감사함,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여 그의 마음을 헤집었습니다. 이제 일요일의 만남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30년 만의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사랑의 비밀을 전하고 끊어졌던 가족의 인연을 다시 잇는 거룩한 의식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소중히 가방에 챙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서연과 지훈의 앞에서 밝히겠다고. 일요일 오후 2시, 이강민은 심호흡을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딸랑하고 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 인사를 건네던 목소리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설거지를 하던 윤서연이 그를 보고 그대로 얼어붙은 것입니다. 30년. 그토록 긴 세월이 흘렀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서연아, 강민 씨. 윤서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안쪽에서 이지훈이 뛰쳐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이지훈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어머니의 곁으로 다가가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일단 앉아요. 윤서연은 아들의 부축을 받아 작은 테이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강민은 어색하게 서 있다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온 노란 장미 세 송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했잖아. 윤서연은 꽃을 받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나는 지훈이가 있는 줄도 몰랐어. 내가 왜 말하지 않았겠니? 윤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면 뭐가 달라졌을까? 당신은 이미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을 테고 나는 그저 당신의 짐이 되었을 테니까. 그런 게 아니야. 알았다면 의무감으로 돌아왔을까? 그건 더 싫었어.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나도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미워하려고 애를 써도 그게 잘 안 됐어요. 지훈이가 당신을 닮아가는 걸 보면서 매일 당신 생각이 났어요. 이강민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할 말이 있어. 우리 둘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그는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의 일기장이야. 윤서현과 이지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강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12년 전의 기록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그들을 찾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남몰래 돈을 보내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손자를 보고 싶어 했는지. 일기장의 내용이 밝혀질수록 가게 안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윤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님이 저 때문에 아들과 사이가 틀어지셨을 텐데 이지훈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저희를 계속 지켜주고 계셨네요. 이강민이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당신들 걱정을 하셨어. 나한테 원주에 꼭 가보라고, 거기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고.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모든 비밀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주말 세 사람은 함께 이강민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지우는 처음으로 할머니의 산소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저 지훈이에요. 이제야 인사드려요. 그동안 저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묘소에서 돌아오는 길, 윤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 씨, 응?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이강민이 놀란 눈으로 윤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지훈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요. 이강민은 처음으로 윤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6개월 후 원주의 작은 성당에서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재혼이 아니라 복혼이었습니다. 30년의 긴 여행을 마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두 사람을 위해 아들 이지훈이 직접 주례를 섰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다시 함께 서신 두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서로의 손을 놓지 마시고 남은 인생을 함께 행복하게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강민과 윤서연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아니 늦었기에 더욱 애틋하고 소중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서연 분식은 더 크고 깨끗한 가게로 이사했습니다. 이강민이 투자하고 이지훈이 경영을 맡았지요. 가게의 이름은 그대로 서연분식이었지만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그리고 가족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멀리 돌아가게 만듭니다. 예상치 못한 길에서 헤매게 하고 아픈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긴 여정의 끝에는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강민과 윤서연 그리고 이지훈은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려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피를 나눈 것만이 가족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과거를 용서하며 미래를 함께 약속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족을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이강민은 매일 아침 서울에서 원주로 출근합니다. 회사 경영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는 아내의 가게에서 서툰 솜씨로 그릇을 나릅니다. 윤서연은 그런 남편을 보며 타박하면서도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이지훈은 더 이상 밤늦게 대리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든든한 사장님이 되어 가게를 지키고 늦은 저녁에는 아버지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못다한 30년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의 가게에는 언제나 사람 사는 냄새와 따뜻한 온기가 가득합니다. 손님들은 그저 맛있는 김밥을 먹으러 왔다가 세 사람의 모습에서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배우고 돌아갑니다. 그것은 값비싼 옷이나 좋은 차가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존중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주는 굳건한 사랑이 만들어내는 것이었지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놓쳐버린 인연이 있나요? 너무 늦었다고,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손을 30년이라도 기꺼이 기다려줄 누군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